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AB반 수업 때 넘어갔던 어려운 유형들을 풀어주고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이제 들어야겠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래도 좀 어려운 유형까지 공부할 생각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설명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필수예제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은 뒤에 비슷한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고요. 수업 시간에 필수예제 4번 한번 했었죠. 필수예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런 식의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인데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나타나진 친구들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분께서 일단 기울기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울기로 해석을 해준다는 것은 a분의 fa는 우리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는 두 점이 있을 때 평균 변화율 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점의 평균 변화율로 얘를 해석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a 빼기 0 여기도 0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0,0 하고 a, fa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빼기 0 빼기 0이 숨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관점이 필요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구랑 누구의 기울기다로 해석을 해줘라. 니은 같은 애도 이제 잘 보시면 얘도 평균 변화율로 보려면 b-a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b-a로 나눠주면 여기는 1이 되고요. b가 a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a, fa와 b, fp의 평균 변화율이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프라임으로 표현됐으니까 아예 기울기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0,0과 이 점의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이다. 여기는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게 더 크냐라고 물었죠. 그림 가서 해석해 주시면 0,0하고 a의 평균 변화율보다 b의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꾸준히 커지는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했을 때는 이걸 딱 보고 증가함수니? 라고 물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니은은 부호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나타내지고 얘도 쓰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a, fa와 b, fb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다.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a랑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1보다 큽니다. 큰지 작은지는 끝처리만 보면 되죠. 한없이 같다 했을 때 그 끝이 위에 있으면 무조건 큰 겁니다. 그래서 크구나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기울기가 일자리를 줬죠. y는 x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그래프를 이제 비교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원점 기준으로 1,1인데 거기서 좀 지나갔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점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는 애들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디귿도 보시면 이번에 순간 변화율을 묻고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이 자, 이 순간의 순간 변화율과 좀 지나고의 순간 변화율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순간 변화율이 커졌죠. 그래서 커졌다. 갈수록 기울기가
증가된다. 아래로 볼록하다의 또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록성을 따지는 것은 엄밀히는 수투의 영역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억 니은. 이거 디귿은 사실 그냥 볼록성을 물었다기보단 순간 변화의 의미를 아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필수의 제 5번은 이런 의미고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여기도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쭉 넘어가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여기죠. 필수의 제 1번 68페이지입니다. 아까 58페이지에 있었던 문제랑 좀 다르게 생겼지만 본질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풀이를 이 풀이로 가져가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 방정식 문제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함수 방정식 풀이를 여기서도 그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함수 방정식 어떻게 푸냐?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건 항등식이니까 대입하는 거라 했죠. 항등식이니까 대입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x, y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x는 0, y는 0을 넣고 시작하라고 했죠. 문제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f0을 구할 수 있습니다. f0이 0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풀이랑 좀 다르죠. 선생님 풀이랑 해석이 좀 다르죠. 그래서 x는 그대로 두고 y에다가 h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대입 후 자 타입 1 만들기 해보시면 f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4xh죠. 그래서 여기 타입 1을 만들려면 이 친구가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친구가 넘어가야죠.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fh 마이너스 4xh 그런 다음에 타입 1을 만들어야 되니까 h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번, 2번의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타입 2를 만들어 준다가 사실 끝일 수도 있어요. h 대입 후 넘긴 다음에 리미트 취하면 좌변은 f 프라임 x가 되죠.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h분의 fh고 여기는 4x로 남습니다. h가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얘가 뭐죠? 얘가 f 프라임 0입니다. 왜 얘가 f 프라임 0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h-0 f h-f 0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면 얘가 f 프라임 0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 놓았던 것처럼 f0이 0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평균 변화율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마이너스 4x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f 프라임 0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으니까 f 프라임에 2를 대입해 보면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여기 대입을 했어야겠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다. f 프라임 0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답은 y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풀이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타입 1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핵심이죠. 2번, 3번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구별한 거고 그때그때마다 뭐라 쓰는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본질은 F0 구하고 나서 타입 1을 가지고 프라임 표현한다. 이게 이제 함수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필수예제 5번은 수업 시간에 했죠. 미분 가능할 조건. 그래서 여기는 함수가 연속, 더함수 연속 이렇게 푸는 거고 필수예제 6번 73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갔었죠.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fx를 ax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q x라 하고 나머지를 r x라고 하면 항등식이 fx는 ax qx 플러스 rx로 나타내지죠. 네. 이렇게 나타내지는 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이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했을 때도 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f'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미분이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r'x 이렇게 나타난 식도 성립한다. 이걸 새로 지금 설명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 이 녀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지면은 인수정리죠.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이니까요.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이 친구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죠. 나머지 0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여기 x에 1을 대입하면 다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한 값은 항등식에 따라서 여기가 1 플러스 a 플러스 b고 이 값은 여기는 0이 돼서 0. 이게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걔를 미분을 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미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고 여기 곱의 미분법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x에 1을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x에 1을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0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a, b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번에 나머지를 rx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2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놔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수학이죠. 다음과 같이 놓고 똑같이 여기서 대입 한번 하시고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으면 여긴 사라지고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미분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고 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대입을 해주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사라지고 우변에 a만 남죠. 좌변에도 다음과 같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최대한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 놓은 걸 갖고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보시고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곱배 미분법도 연습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쌤한테 질문을 하면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대부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여기 공통 접선 문제 추가로 하나 더 풀었어야 하긴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문제풀이 가서 나오면 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필수 예제 5번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를 배웠으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적용을 해서 답을 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순간이다라고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식을 세워서 답을 내는 연습을 논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꼭 논리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문제풀이 가서 이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지금은 길어지니까. 좋습니다. 평균값의 정리까지도 넘어가고 하나 정도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에서 하나 넘어갔던 게 있었는데 그래프 그릴 때 근해 분리 내용이 나오죠. 네, 여기 근해 분리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한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극복을 해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수 1에서도 나오고 수 2에서도 이렇게 응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근해 분리가 뭐냐면 우리가 근을 구하라 하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죠. 2차 방정식 기준으로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근해 2차예요. 2차 방 근해 종류를 물어보면 판별식을 씁니다. 자, 근해 종류는 말 그대로 근이 몇 개인지 근해 개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해 개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중근이냐 아니냐 정도만 따지는 거죠. 근데 근해 분리는 뭐냐면 조금 기준이 까다로운 이제 근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인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해진 거죠. 또는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1과 5 사이에 있어야 해. 또는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둘 다 양수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까다로워진 문제를 이제 근이 분리된다 해서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1순위가 함수값이에요. 항상 함수값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가령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의 두 근이 양수여야 한다 라고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0이잖아요. 0 말고 옆에 이렇게 두 근이 생겨야 한다, 그죠? 그러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할 것이고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F0이 0보다 반드시 커야 해요. 그래야지 두 근이 양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값을 먼저 봐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여기가 0이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F0이 음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따져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죠. 왜요? 만약에 F0이 양수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두 근을 갖지 않죠. 양수 조건만 만족하고 두 근은 갖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그 다음으로 성립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이제 같아야겠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두 근이 양수라 그랬지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라고는 안 했죠. 그걸 보고 이제 등을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두 근이 서로 다르단 말이 있으면 등을 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0도 양수이고 두 근도 가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F형이 양수인데 두근이 있고, 하지만 이때 두근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칭축이 어떻게 돼 있냐, 대칭축이 양수여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고려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함, 판, 축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항상 다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일 때, 아래로 볼록 기준의 음수인 경우, 함수값이 음수가 생겼다는 사실은 더 이상 뭘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쵸?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값이 음수인데 아래로 볼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요. 두고는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어떻게 판단한다? 함수값만 판단한다. 판별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이제 세 개를 판단하셔서 셋 다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을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번만 딱 하면 2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2번 할 필요가 없다. 그럼 3번도 생각을 해보시면 3번도 사실은 웬만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음수가 나오면 예외가 있긴 하지만 3번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대칭축이 이번에 뭐 x보다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뭔 상관이에요. 이 상황만 만족하면 무조건 두 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칭축을 따져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근해 분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부등식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AB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워낙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냥 쌤이 넘어가라 했었을 겁니다. 전략적으로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3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때 이 문제를 풀려면 근해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극값은 결국에 누가 결정하냐면 도함수의 근해 종류가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극값을 결정하는 건 2차의 근해 종류죠. 그러면 우리가 2차의 근해 종류는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판별식으로 풀었는데, 여기에 주어진 구간에서 라고는 말이 붙었으니까 기준이 까다로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근해 종류 플러스 근해 특별한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해서 이때는 근해 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근해 분리. 그래서 이 주어진 구간에서란 말 때문에 근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fx가 극대값을 갖는데 어디서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가져야 한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한대요. 굉장히 빡치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좋아, 일단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양수니까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거나 하겠죠. 하지만 극대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 친구의 2차 함수도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겠네요. 도함수도. 그때 이 도함수가 반드시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판별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극대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극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소가 여기서 생겼다는 거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극소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하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극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대가 여기겠죠. 극대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이 있는데 근이 조금 조건이 까다롭게 존재해야 될 때 이런 경우가 근해 분리라고 했죠. 근해 분리하면 1번 무조건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이것만 따져도 웬만한 문제가 풀리니까 함수값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값이 중요하고 이 함수값을 적용을 시켜보면, 자, 처음이니까 어색하죠. 여기 F1은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요. F-1은 반드시 음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호 다 빠져 있으니까 등호 생각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둘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지금 F라고 했는데 이건 F'이니까 프라임을 달아줄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F'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 필요하나요?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필요하나요? 둘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음수 값이 함수 값이 있으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한테 음수 값이 있으려면 반드시 두근이 생겨야 되죠. 얘를 만족하는 순간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축의 방정식을 뭐 어디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죠. 이 두 가지만 만족되면 나머지가 다 세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서 두근을 가지면서 축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축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데로. 여기서 축이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위배하면서 축이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함수값만 고려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만족해지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이것만 생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 이렇게 되냐? 근해 분리다. 그래서 근해 분리에 대한 개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하니까 아마 2번 문제가 그러지 않을까요? 자, 2번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극대 극소를 모두 갖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극대극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극대극소 다 있죠. 여기가 극소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그렇죠. 함수값 f-2가 0보다 커야 하고요. 1일 때도 f'1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두 번째, 얘는 판별식 조건도 필요합니다. 왜요? 두 가지만 만족하지만 근이 안 생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판별식도 여러분이 따져줘야 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계산을 해주면 0보다 크다 해주면 이제 반드시 두 개가 생기겠죠.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운스가 생기면 안 돼서 D가 0인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칭축 생각하셔야 되나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대칭축 필요하죠. 대칭축이 왜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는 두 근을 갖고 F1과 F-1과 F1 지금 그냥 F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양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양수, 여기 양수죠. 두 근 생기죠. 하지만 이 두 근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양수인 경우는 거의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보셔도 돼요. 애매하면 판단하는 게 맞긴 한데 굳이 1번과 2번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함수값만 하면 되죠. 근데 2번은 셋 다 해야 됩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2차 기준 그 녀석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서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하나를 좀 잘 풀면 나머지는 잘 되겠죠. 이런 논리가 없이 그냥 해설지를 보면 선생님 근해 분리할 때마다 해설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는 판별식을 써요. 그리고 함수값도 따져요. 그 다음 마지막 축의 방정식도 따져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뭘 따졌어요? 여기서도 판별식을 따져야 돼. 아니면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해주던지. 함수값만 하죠. 그래놓고 또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또 대칭축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기를. 하지만 이렇게 잘 생각을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근해 분리는 선생님이 항상 킬링 콘텐츠로 학생들한테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시고 한 판 축은 맞는데 그냥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언제 이 세 개 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어느 때는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함수값하고 대칭축만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던가 아니면 함수값만 하던가 해서 좀 정리를 해주자면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양수값만 있으면 반드시 세 개 다 하셔야 되고요. 음수값이 나왔다 하나라도 그러면 함수값만 보시면 됩니다. 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근해 분리가 메인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해 분리는 메인이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조립제법 배울 때는 막 어려운 것들 조립제법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대부분 1 아닌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뒤로 갈수록 조립제법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얼추 수업 시간에 넘어갔던 내용들도 설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식 세우기야 뭐 여러분이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식을 세우고 나서 그럼 이제 미분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설 보시면 해설이 다입니다. 해설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